지금 동북 삼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양, 하얼빈, 장춘, 만주 전역에서 3천만 만주 동포들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이 거대한 폭발의 불씨는 단 한 명의 미국 유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제 DNA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영상 공개 48시간 만에 그녀는 즉각 국가 1급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0년간 중국인으로 세뇌당했던 만주족들이 진짜 정체성에 눈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이징이 70년간 필사적으로 숨겨온 동북아 최대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작년 늦은 봄, 콜롬비아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세미나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한 발표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진수엔 씨, 발표 전에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발표 10분 전, 중국 영사관에서 온왕 서기관이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오늘 발표 내용을 미리 검토했습니다. 일부 민감한 내용은 빼는 게 좋겠어요.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죄송하지만 학문의 자유는 침해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에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세미나실로 들어서니 이미 100명 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30명 정도 오는 세미나인데 오늘은 달랐어요. 제가 미리 흘린 폭탄 발표라는 예고 때문이었죠. 맨 앞줄에는 중국 영사관 직원 5명이 카메라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발표를 녹화하려는 거였어요. 다음 발표자는 진수엔 학생입니다. 일어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 할아버지의 사진을 만지며 용기를 냈어요. 단상에 오르자 조명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오늘 거짓말쟁이입니다. 첫 마디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22년간 저는 중국인 진수엔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제 진짜 이름은 화면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청나라 황실 복장을 한 제 증조부 사진이었죠. 김수연 아이신기호로 수연입니다. 세미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중국 영사관 직원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잠깐, 이게 뭡니까? 왕 서기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만주족입니다. 그리고 오늘 밝힐 진실은 동북아시아 역사를 뒤흔들 것입니다. 당장 중단하시오. 이는 학술 발표가 아니라 정치적 선동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프린스턴 도서관 지하 금고에서 찾은 극비 문서였죠. 이것은 강희 11년에 강희제가 조선 숙종에게 보낸 비밀 친서입니다.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문서죠. 스크린에 만주어와 한문이 빼곡한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죠. 짐과 그대는 1000년 전 단군 왕검의 후예로 같은 조상에서 갈라진 형제다. 고구려의 후손인 우리가 비록 국경은 나뉘었으나 피는 하나이니. 거짓말이다. 중국 유학생 하나가 소리쳤어요. 거짓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DNA 분석 결과를 띄웠습니다. 하버드 의대가 분석한 자료였죠. 한국인과 만주족의 Y염 색채 하플로그룹 일치율 73%. 이는 형제 민족 수준입니다. 특히 고구려 유적지에서 발견된 고대 DNA와 현대 만주족의 DNA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류혜진 교수님이 안경을 벗고 자료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잠깐, 이 자료의 출처가 하버드 의대 유전학 연구소입니다. 팀장은 노벨상 후보 마이클 짱 교수고요. 이제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중국 정부 내부 문서였어요. 2019년 중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극비 보고서. 동북 삼성 인구의 47%가 만주족 혈통. 즉각적인 은폐 조치 필요. 세미나실이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문서를? 저건 국가기밀 아닌가? 믿을 수 없어. 왕 서기관이 단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당장 발표를 중단하고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왕 서기관 물러나시죠. 류혜진 교수님이 일어섰어요. 이곳은 미국 대학입니다.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죠. 당신들의 위협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 2천만 만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정체성을 되찾을 때가 왔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절반은 박수를, 절반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것이었죠. 세미나실을 나서는 순간 왕 서기관이 귓속말했습니다. 당신은 방금 큰 실수를 했어. 중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 세단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맨해튼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저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가죽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상자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죠. 수연아, 때가 되면 이 상자를 열어보거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우리 가문의 비밀은 너무나 무거운 것이란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오래된 문서들과 사진, 그리고 작은 옥새 하나가 나왔어요. 문서는 만주어와 한문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대학에서 만주어를 공부했기에 해독할 수 있었죠.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대천국 정백기 아이신기오로시 족보. 우리 가문이 청나라 8기군 중에서도 최고 신분인 정백기 소속이었다니. 족보를 더 살펴보니 놀라운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청태조 누르하치의 사촌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족보 중간에 한글로 적힌 메모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라 공주 김씨 우리 가문으로 시집옴. 그 혈통이 대대로 이어짐. 고려 인종의 딸 금나라 황자와 혼인. 우리는 그 후손. 단군 왕검의 직계 후손임을 증명하는 문서 별도 보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니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어요. 1966년 8월 15일. 오늘 홍위병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만주족 반동분자라며 모든 것을 불태우려 했다. 간신히 중요한 문서들만 숨겼다.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제 조선족이 되기로 했다. 김수철. 이것이 내 새 이름이다. 1968년 3월 2일. 해이룽 장성에서 지린성으로 이주했다.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이다. 만주어는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다.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정체를 숨겼다.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 그리고 잃어버린 정체성.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수 그린 가계도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청나라 황실과 조선 왕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신라와 고려 왕실, 심지어 고구려와 단군 조선까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가문이 있었고요. 우리는 단순한 만주족이 아니다. 우리는 단군 왕검에서 시작해 고구려를 거쳐 천년에 걸친 동북아시아 왕조들의 피가 섞인 후손이다.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할아버지의 이 예언적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가문과 민족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 깊이 솟구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수연 씨, 저예요. 류혜진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문을 열자 류혜진 교수님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몹시 다급해 보였어요. 교수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요. 당신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교수님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오늘 당신의 발표 직후 중국 영사관에서 콜롬비아 대학에 공식 항의를 했어요. 당신을 퇴학시키라고 압력을 넣고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사진 파일들을 띄웠습니다. 고문서를 촬영한 것들이었죠. 이건 제가 작년에 프린스턴 대학 동아시아 도서관 지하 서고에서 발견한 자료들입니다.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곳이죠. 청나라 멸망 직후 미국으로 유출된 황실 비밀 문서들이에요. 첫 번째 문서를 확대하자
한문과 만주어가 병기된 서신이 나타났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강희 10년 강희제가 조선 숙종에게 보낸 비밀 서신입니다. 공식 역사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짐과 그대는 같은 조상의 후예이니 비록 나라는 달라도 피는 하나이다. 우리 선조들이 고구려 멸망 후 갈라선 지 수백 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단군 왕검을 모시는 제사는 함께 지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나라 황제가 조선 왕에게 같은 조상이라고? 계속 보세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다음 문서는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족보와는 달랐어요. 여러 왕조의 혈통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이건 비밀 혈통 기록입니다. 공식 족보와는 별개로 관리된 거죠. 여기 보면 8세기 발해 왕실, 10세기 거란 왕실, 12세기 금나라 황실, 그리고 조선과 청나라 왕실이 모두 고구려 왕실에서 갈라져 나왔고 그 고구려는 단군 조선의 직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고려 인종의 딸이 금나라 황자와 혼인했고 그 후손 이후에 청나라 황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명나라 멸망 후 많은 만주 귀족들이 조선으로 귀화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정말로 네, 만주족과 한민족은 수백 년에 걸쳐 끊임없이 혼혈되었고 그 뿌리는 모두 단군과 고구려로 수렴됩니다. 단지 근대에 들어와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이런 사실들이 의도적으로 숨겨진 거죠. 교수님은 마지막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일본의 비밀 보고서였어요. 일제가 한반도와 만주를 지배하면서 광범위한 인종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함경도 주민의 40%, 평안도 주민의 25%가 만주족과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더 중요한 건 만주족과 한국인 모두가 고구려인의 후예라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거죠. 일본은 이 사실을 이용해 만주국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를 확인한 교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이 콜롬비아 캠퍼스 주변에 나타났답니다.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제 차로 가죠. 류혜진 교수님과 함께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3시의 맨해튼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우리는 마치 쫓기는 것처럼 긴장하고 있었어요. 플러싱으로 갑시다.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의 차는 퀸즈의 플러싱으로 향했습니다. 뉴욕 최대의 한인타운이죠. 30분쯤 달렸을까요? 어느 오래된 한옥 스타일 찻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청송제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이 시간에도 문을 여나요? 주인이 제 오랜 친구예요. 특별한 분이죠. 문을 두드리자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만주어로 인사했어요. 오래간만입니다. 라고 만주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만주어로 답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만주어로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제 이름은 완얀태산입니다. 겉으로는 박태산이라는 한국 이름을 쓰고 있죠. 저도 당신처럼 만주족입니다. 금나라 황실의 후손이고요. 찻집 안은 놀라울 정도로 넓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작은 도서관 같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벽면 가득 오래된 책들과 문서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이곳은 뉴욕에 사는 만주족 후손들의 비밀 모임 장소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찻집이지만요. 우리는 60년 넘게 여기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왔어요. 완얀 선생님은 벽장에서 커다란 족보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뉴욕에만 우리 같은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이나 중국인 행세를 하고 있죠. 문화 대혁명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왔어요. 족보를 펼치자 익숙한 성씨들이 보였습니다. 아이신기오로, 완얀, 니오후르, 타타라. 청나라와 금나라의 주요 가문들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족보를 한국의 족보와 대조해보면 절반 이상이 겹쳐요. 특히 함경도와 평안도 출신 성씨들과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우리 모두의 시조가 단군 왕검과 고구려 시조 주몽으로 수렴됩니다. 그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1950년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명단이었어요. 6.25 전쟁 때 수많은 만주족이 남쪽으로 피난 왔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이들을 받아들였지만 조건이 있었죠. 한국식 이름을 쓰고 한국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 이, 박 같은 흔한 성을 택했군요. 맞아요. 제 원래 성은 완얀인데 박씨가 된 것도 그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았어요. 매년 이곳에 모여 만주어를 가르치고 단군과 고구려를 기리는 전통제사를 지냅니다. 류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나요? 완얀 선생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냉전 시대였잖아요.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임을 강조해야 했고 중국은 만주족을 중화민족에 동화시켜야 했죠. 양쪽 정부 모두 우리의 공통조상인 단군과 고구려의 존재가 불편했던 겁니다. 그때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긴장했지만 나타난 것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콜롬비아에서 만주족 학생이. 그녀는 우리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완얀 선생님이 소개했어요. 내 딸 혜령이야. 컬럼비아 로스쿨에 다니고 있지. 혜령아, 이분이 바로 그 용감한 학생이란다. 혜령은 놀란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사실 우리 가족의 비밀을 알고 있지만 감히 공개할 용기가 없었어요. 완얀 선생님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위험에 처했어요. 중국 정부는 단군과 고구려가 만주족과 한민족의 공통 조상이라는 사실이 퍼지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도와드리죠. 일단 며칠은 여기 숨어 있는 게 좋겠어요.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찻집 2층의 작은 방에서 잠시 눈을 붙였지만 곧 급한 노크 소리에 깨어났어요. 수연 씨, 빨리 일어나요.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혜령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이메일 하나가 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온 거예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에요. 발신자는 규장각의 수석연구원 최윤서 박사였습니다. 아이신기호로 수연님께 귀하의 콜롬비아 대학 발표 영상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최근 발견한 조선 왕조실록의 숨겨진 부록과 귀하의 연구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항공료와 체제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나는 류 교수님과 완얀 선생님을 번갈아 봤습니다. 가야 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류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윤서 박사는 제가 아는 분이에요. 믿을만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 정부가 함부로 손을 쓸 수 없는 곳이죠. 48시간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아이신기호로 수연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연구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규장각에서 나온 김도영입니다. 최 박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도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놀랐어요. 작년에 경복궁 수리 중 숨겨진 지하 공간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문서들이 나왔거든요. 그동안 극비리의 해독 작업을 진행했죠. 규장각에 도착하니 최윤서 박사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온화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쪽으로 오세요. 특별 열람실로 안내된 저는 탁자 위에 놓인 고문서들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만주어와 한글이 병기된 문서들이 수십 권이나 있었어요. 이것들은 조선 후기 비밀 외교 문서입니다. 공식 실록과는 별도로 보관된 거죠. 특히 이것을 보세요. 최 박사가 펼친 문서에는 밀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이후 작성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항복 문서지만 뒷면에 만주어로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제가 만주어 부분을 읽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단군의 후예로 같은 핏줄이니 형제의 예로서 대한다. 청의 황실과 조선의 왕실은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대로 혼인하여 혈맹을 맺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네, 우리가 알던 역사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조선이 청에 굴복한 게 아니라 사실상 동맹 관계였던 겁니다. 당군과 고구려라는 공통의 뿌리로 연결된 혈연 동맹이요. 최 박사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족보와 혼인 관계도였어요. 여기 보세요. 효종의 딸이 청나라 황족에게 시집갔고 순치제의 조카가 조선 왕족과 혼인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수십 건이나 돼요. 단지 공식 역사에서 지워졌을 뿐이죠. 왜 이런 사실을 숨겼을까요? 20세기 들어 민족주의가 강해지면서부터예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순수 혈통을 강조하게 됐고 해방 후에는 더욱 그랬죠. 만주족과의 혈연 관계를 인정하면 단일 민족 신화가 무너지니까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단군에서 시작해 고구려를 거쳐 이어진 하나의 민족이었던 거죠. 그때 도영씨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중국 대사관에서 압력이 들어왔대요. 아이신기호로 씨와의 만남을 중단하라고. 최 박사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했고 내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수연 씨 함께 하실 건가요?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제 손을 떠나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최 박사의 전화가 왔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어요. 지금 당장 경복궁으로 오세요. 혼자 오셔야 합니다. 새벽 5시에 경복궁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가니 수문장 복장을 한 사람이 저를 안내했어요. 근정전 뒤편에 작은 정각으로 가는 길은 미로 같았죠. 정각 안에는 뜻밖의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신사였는데 그의 얼굴은 어디선가 본 듯 낯익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혜준입니다.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었죠. 강혜준. 한국 역사학계의 거목이라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10년 전 갑자기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은둔했다는 그분이 왜 여기에? 놀라신 것 같군요. 사실 저도 당신처럼 만주족 후손입니다. 다만 평생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죠.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역사학계의 최고 권위자가 만주족이라니. 제 본명은 니오후루 해준입니다. 저희 가문은 청나라 8대 신료 가문 중 하나였죠. 1950년대 초 할아버지께서 가족을 이끌고 남한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40년간 비밀리에 모은 자료들입니다. 1973년 박정희 정부는 극비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민족 정체성 확립 사업이라는 이름으로요. 서류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국적인 족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한국 인구의 15% 이상이 만주족, 몽골족, 여진족과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있었어요. 특히 양반 가문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죠. 그리고 이들 모두가 고구려와 단군 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보고서는 폐기하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저는 사본을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서요. 강 선생은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1980년대에 작성된 것이었어요. 이건 제가 직접 조사한 겁니다. 한국의 주요 가문 100개를 추적했더니 60개 이상이 만주, 몽골 지역과 연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결점은 모두 고구려였습니다. 단지 조선 중기 이후 족보를 조작하면서 그 흔적을 지운 거죠. 족보 조작이요? 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많은 족보가 소실됐어요. 그때를 틈타 새로 족보를 만들면서 만주나 몽골과의 연결고리를 모두 삭제한 겁니다. 순수 한민족 가문으로 위장한 거죠. 하지만 단군과 고구려라는 공통의 뿌리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한국 사학계에서 성공하려면 한국인이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고백을 보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절 부르신 건가요? 네. 내일 기자회견에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때 정각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직 국회의원이자 여당 대표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준입니다. 아니, 제 진짜 이름은 보르즈긴 성준이에요. 몽골 황실의 후손이죠.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정치계의 거물이 몽골 황실 후손이라니. 놀라지 마세요. 한국 정치계와 재계에 우리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만 모두 숨기고 있을 뿐이죠. 삼성, 현대, LG. 대기업 창업주 가문 중 상당수가 북방계 혈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뿌리는 고구려와 단군입니다. 박 의원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제가 극비리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현재 한국 국회의원 300명 중 최소 50명이 만주, 몽골계 후손이에요. 본인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요. 그리고 이들의 족보를 추적하면 모두 고구려로 수렴됩니다. 강 선생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공개하려는 건 한국을 분열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죠. 단군과 고구려라는 우리 공통의 뿌리를 인정할 때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박 의원이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이건 통일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북한 지역은 만주, 몽골과의 혼혈이 더 많거든요. 우리가 모두 단군과 고구려의 후예임을 인정하면 통일도 더 쉬워질 겁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의 처마 끝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자, 이제 세상의 진실을 알릴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몇 시간 후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했죠.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대회의실.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뉴욕타임스, BBC, NHK 등 해외 언론도 대거 참석했죠. 최윤서 박사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개할 내용은 한국과 동북아시아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문서가 떴습니다. 1973년 작성된 정부 극비 보고서였죠. 민족 정체성 확립 사업 최종 보고서. 이 문서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전 국민의 혈통을 극비리에 조사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충격적인 통계가 나타났어요. 함경남도 출신 만주족 혈통 42%, 함경북도 48%, 평안남도 31%, 평안북도 38%, 강원도 북부 27%.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도 만주, 몽골계 혈통이 15%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의 족보를 추적하면 고구려와 단군 조선으로 수렴됩니다. 조선시대 이후 꾸준한 인구 이동이 있었던 거죠. 강혜준 선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연구원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 결과를 보고 격노했죠. 이런 결과는 있을 수 없다.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1979년 전두환 정권도 비슷한 조사를 했고 결과는 동일했죠. 단군과 고구려가 우리 모두의 공통 조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은폐를 선택했습니다. 박성준 의원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제 정체성을 공개합니다. 저는 몽골 보르지긴 왕가의 후손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1920년대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 가문도 고구려 유민의 후예입니다. 전 이 사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기자회견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스트리밍되고 있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한 젊은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까? 무슨 권리로? 정부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입니다.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그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이신기호로 수연입니다. 청나라 황실의 후손이고 자랑스러운 만주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단군과 고구려의 후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이것이 왜 국가 안보를 위협합니까? 카메라들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진짜 위협은 진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명, 두 명.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죠. 정부 관계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는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기자회견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밖에서 중국 대사관 차량들이 도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엄마였지만 목소리는 낯선 남자였어요. 아이신기호로 수연. 당신 부모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베이징으로 돌아오십시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였어요. 부모님은 무사하신가요? 통화를 시켜주세요. 그건 당신하기 나름입니다. 24시간 안에 결정하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최 박사님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중국에서. 부모님을. 그때 강혜준 선생이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즉시 한국 국정원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도요. 당신은 미국 시민권자니까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검은 세단 한 대가 계속 우리를 따라왔어요. 저 차 아까부터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데. 운전하던 도영 씨가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벌써 세 번째 코너를 똑같이 돌았어요. 갑자기 검은 세단이 속도를 높여 우리 차 옆으로 붙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더니 무언가를 던졌어요. 피해요. 쾅. 뒷좌석 창문이 깨졌습니다. 던진 것은 돌멩이였는데 거기에 메모가 묶여 있었어요. 최후 경고다. 계속하면 부모뿐 아니라 당신도 위험하다. 도영 씨가 급히 핸들을 꺾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세단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경찰서에서 1시간을 기다린 끝에 국정원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24시간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중국 정보당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걱정이 더 컸습니다. 부모님을 구해야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정원 요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외교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날 밤 앙카호텔 특별보호 객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새벽 3시 제 노트북에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진실청 989라는 익명이었어요. 당신을 돕고 싶은 중국 내부자입니다. 당신 부모님은 베이징 서쪽 외곽 모처에 연금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명동 스타벅스 3층에서 만나요. 진짜일까? 함정일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국정원 요원들과 함께 명동으로 갔습니다. 스타벅스 3층에는 30대 중반의 중국인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중국 공안부 직원입니다. 아니, 이었다고 해야겠네요. 저도 사실 만주족이에요. 우리 조상도 고구려 유민이었죠. 당신의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녀는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만주족 탄압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당신 부모님을 구출할 방법도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뭐든 하겠어요. 태국을 통해 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동료들이 도울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절대 중국에 오면 안 됩니다. 당신이 오는 순간 모든 게 끝나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녀가 떠난 후 USB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만주족 정체성 말살 5개년 계획, 해외 만주족 감시 명단, 단군 마이너스 고구려 역사 왜곡 프로젝트.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문화 말살 정책이었어요. 그날 저녁 청와대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수연 씨, 내일 아침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중요한 제안이 있다고 하시네요. 다음 날 청와대 접견실. 대통령은 생각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한중 관계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저도 압니다. 당신이 공개한 자료들 모두 사실이죠. 사실 우리 정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단군과 고구려가 우리 모두의 공통 조상이라는 것을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외교는 진실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은 당신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당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부모님도 구출하고요. 대신 당분간 공개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또다시 진실을 묻으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간을 벌자는 겁니다. 우리도 준비가 필요해요. 당신이 공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역사 교과서를 개편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북한과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쪽도 만주족 문제에 민감하거든요. 통일을 고려하면 신중해야 해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안전도 중요했고 한국 정부의 지원도 필요했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있는 동안 정부는 만주족 역사 연구를 공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만주족도 포함시켜주세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약속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당신 부모님은 내일 태국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우리 요원들이 그곳에서 인계받을 겁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어요. 과연 모든 게 계획대로 될까요? 청와대를 나오면서 수행 요원이 귓속말했습니다. 사실 중국 내부에도 만주족 독립운동 조직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님 구출을 돕고 있어요. 우리도 막 알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제가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호텔로 돌아오니 류혜진 교수님의 부재중 전화가 20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다시 걸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 씨, 큰일 났어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당신을 제적하려고 해요. 중국 교육부가 압력을 넣었대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호텔방에서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신기호로 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처음엔 시청자가 몇 명뿐이었지만 5분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USB에 있던 중국 정부의 비밀 문서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 문서를 보세요. 만주족 정체성 말살 5개년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이죠. 만주어 교육 전면 금지, 만주족 문화 행사 불허, 그리고 갑자기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중국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저도 만주족입니다. 숨어서 살았어요. 내 할머니도 만주어를 하셨는데 이건 문화학살이야. 라고 영어로 쓴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시청자가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다음은 한국 정부의 1973년 비밀 보고서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의 상당수가 만주, 몽골과 혈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뿌리는 단군과 고구려입니다. 우리는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그때 방송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중국 정부가 차단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다운받아 재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트위터가 폭발했습니다. 샵만주족 진실, 샵당군 이후 애들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CNN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생방송 인터뷰가 가능한가요? 앤더슨 쿠퍼가 직접 진행합니다. BBC, NHK, 알자지라. 전 세계 언론이 연락해왔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연락은 따로 있었습니다. UN 인권이사회입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수연아. 엄마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빠는? 우리는 무사해. 방금 태국에 도착했어. 한국 영사관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고 통화는 짧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모님이 안전하다니. 아침이 되자 호텔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CNN 스튜디오로 가시죠. 전 세계가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은 이미 조회수 500만을 넘었고 댓글은 10만 개가 넘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시안에 사는 만주족입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정체성을 밝힙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댓글. 도쿄에 사는 한국계 일본인입니다. 할아버지가 만주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단군과 고구려로 연결되어 있었군요. CNN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분장실에서 준비하는 동안 프로듀서가 와서 말했어요. 15분 인터뷰 예정이었는데 30분으로 늘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이 대단해요. 중국 정부도 반박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드디어 생방송 시간.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굿 이브닝이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앤더슨 쿠퍼입니다. 오늘 밤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용기 있는 고백이 동북아시아에 숨겨진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수연 씨,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까? 앤더슨 쿠퍼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네,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유전학 연구팀이 분석한 DNA 자료입니다. 한국인, 만주족, 몽골인의 유전자를 비교했더니 특정 하플로그룹이 놀랍도록 일치했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보고 있었죠. 특히 Y염색체 하플로그룹 C2B1A3A는 만주족과 한국인에게만 높은 빈도로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가 같은 조상에서 갈라졌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그 조상은 고구려인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단군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제 부모님을 납치했을까요? 왜 저를 침묵시키려 했을까요? 진실이 아니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인터뷰가 끝나자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발표했고 유럽연합도 문화적 다양성 보호 차원에서 지지를 표명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중국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웨이보와 위챗이 차단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VPN을 통해 외국 SNS로 몰려들었어요. 샵 나도 만주족이다 해시태그가 중국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죠. 베이징의 장씨입니다. 우리 집안도 3대째 만주족 정체성을 숨겨왔습니다. 상하이 거주이씨. 할아버지가 정백기 출신이셨어요. 선양의 김씨. 우리는 조선족이 아니라 만주족입니다. 우리 모두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중국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자국민들이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죠. 다음 날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 숨겨진 제국의 후예들, 만주족의 부활. 워싱턴 포스트 DNA가 밝힌 동북아시아의 비밀. 르몽드 한 여성의 용기가 역사를 바꾸다. 전 세계 역사학계도 들썩였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대학이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가장 의미 있는 연락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국립정치대학의 만주학 연구소장입니다. 사실 대만에는 1949년 국민당과 함께 온 만주족 후손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동안 침묵했지만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일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도쿄대학 동양사학과입니다. 일본 내 만주족 후손이 최소 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관동군 시절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죠.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갑자기 전 세계에 흩어진 만주족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재결합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호텔로 돌아오니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중국 정부가 당신과 가족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령을 신청했어요.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요. 이제 저는 국제 수배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터폴 수배령 소식에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더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태국 한국 영사관에서 온 전화였어요. 수연 씨, 부모님이 무사히 보호시설에 도착하셨습니다. 통화하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연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쟤 때문에. 아니다. 네가 자랑스럽다. 우리가 평생 하지 못한 일을 네가 해냈구나.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들어야 해. 네가 콜롬비아에서 발표한 다음 날 공안이 들이닥쳤어. 4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 부모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부모님을 국가 분열 교사 혐의로 조사했고 모든 재산을 동결시켰다고 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있었어. 간수 중 한 명이 몰래 우리를 도왔어. 그도 만주족이었거든. 당신 딸이 우리 모두를 위해 싸우고 있다. 단군과 고구려의 정신을 되살리고 있다고 하더구나. 그 간수의 도움으로 부모님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지하 조직의 도움을 받아 태국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어요. 중국 내부에도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단지 드러낼 수 없을 뿐이야. 통화를 마치고 한국 외교부 담당자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곧 서울로 모실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특별 체류 허가를 내렸어요. 그리고 인터폴 수배령 건은 걱정 마세요. 정치적 사안이라 승인되지 않을 겁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에 있는 다른 만주족들이 걱정되었어요. 그날 밤 익명의 이메일이 또 왔습니다. 베이징의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방송 이후 대규모 단속이 시작됐어요. 만주족 문화단체들이 강제 해산되고 관련자들이 연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도 시작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첨부된 동영상을 열어보니 선양의 한 아파트에서 수십 명이 모여 만주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또 다른 영상은 베이징의 한 대학가였습니다. 학생들이 몰래 전단을 뿌리고 있었는데 거기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만주족이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우리의 역사를 돌려달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불꽃이 큰 불길로 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의 보복은 더 거세졌습니다. 다음 날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아이신기호로는 외국 세력에 매수된 분열주의자다. 그녀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중화민족의 단결을 해치려는 음모다. 동시에 중국 관영 언론들은 저를 민족 반역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비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효과였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요. 서울 김포공항. 부모님을 3년 만에 직접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엄마, 아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죠.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그리고 정말 용감했어. 아버지의 품에서 나는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마련해준 임시 거처로 이동하면서 부모님은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사실 우리도 네가 그런 발표를 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지. 언젠가 우리 후손 중 누군가가 진실을 밝힐 것이다. 단군과 고구려의 정신이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어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이것만은 꼭 가져왔어. 우리 가문의 역사야. 사진첩에는 청나라 시절 복장을 한 조상들의 사진부터 문화대혁명 직전의 가족 사진까지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이 사진 좀 봐. 너의 증조할아버지야. 청나라 정삼품 관리셨어. 그리고 이건 너의 증조할머니. 조선 양반가 출신이셨대.
정말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미 100년 전부터 만주족과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우리는 한국 법무부를 방문했습니다. 난민지위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죠. 담당관은 우리의 사연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반적인 난민 케이스와는 다르네요. 정치적 망명에 가깝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에요. 하지만 며칠 후 예상보다 빠르게 결정이 났습니다. 특별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에 준하는 지위예요. 한국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더 이상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 무렵 놀라운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먼저 미국 콜럼비아 대학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아이신기호로 수연 학생의 학문적 자유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중국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학적은 유지될 것이며 전액 장학금을 제공할 것이다. 이어서 유럽 의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주족을 포함한 모든 소수민족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문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전 세계 만주족 디아스포라의 연대였습니다. 세계 만주족 연합회가 급속히 조직되었고 첫 모임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흩어졌지만 하나다. 단군과 고구려의 후예들이여 단결하라. 라는 구호 아래 15개국에서 대표들이 모이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베이징의 집과 재산이 모두 몰수되었고 친척들마저 연락을 끊어야 했어요. 괜찮아. 물질적인 것은 다시 만들 수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아버지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의 부인이었는데 그녀 역시 만주족이었어요. 극비로 만나고 싶습니다. 베이징의 많은 고위층이 사실 만주족입니다. 우리도 변화를 원해요. 단군과 고구려의 정신을 되찾고 싶어요. 이것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된 것이죠. 2주 후 서울 코엑스 제1회 세계 만주족 대회가 열렸습니다. 컨벤션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어요. 15개국에서 온 500명이 넘는 만주족 대표들이 모였으니까요.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심지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도 왔더군요. 개회사를 맡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라고 만주어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더 이상 숨어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만주족이며 단군과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첫 발표자는 도쿄에서 온 완얀 유키코 교수였습니다. 일본 내 만주족은 대부분 관동군 시절 이주했거나 전후 망명한 사람들입니다. 3세대가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만주어를 가르치고 단군 제사를 지켜왔어요. 이어서 타이베이에서 온 니오우루 원창 선생이 발표했습니다. 대만의 만주족은 1949년 국민당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 온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때입니다. 가장 놀라운 발표는 브라질에서 온 김 호베르투 씨였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만주국 멸망 후 브라질로 이민 오셨습니다. 상파울루에만 만주족 후손이 3,000명이 넘어요. 우리는 삼바를 추면서도 만주 전통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단군제를 지냅니다. 이틀간의 대회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첫째, 만주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전 세계에 흩어진 만주어 자료를 한 곳에 모으기로 했어요. 둘째, 청소년 문화 캠프 운영. 젊은 세대에게 만주족 정체성과 단군-고구려 역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죠. 셋째, UN 토착민권리위원회에 만주족 문화 보호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회 둘째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에서 비밀리에 온 참가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양에서 왔습니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왔어요. 그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국 내 만주족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정체성을 숨기고 있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려 합니다. 단군과 고구려의 정신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영상을 보고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비밀리에 열리는 만주어 교실, 전통 의상을 입고 모이는 젊은이들, SNS를 통해 확산되는 만주족 정체성 운동.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해외 동포들의 활동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대회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만주족은 동북아시아 역사의 중요한 주체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단군과 고구려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족, 한국인, 몽골인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며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 선언은 즉시 2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서울 대회가 끝난 지 한 달 후 저는 스위스 제네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UN 인권이사회가 중국 내 만주족 문화 권리에 대한 특별 세션을 열기로 한 것이죠. 제네바 공항에 도착하니 뜻밖의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티베트, 위구르, 몽골 인권 단체 대표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처지입니다. 함께 연대해야 해요.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UN 인권이사회 회의장. 각국 대표들과 NGO, 언론인들로 가득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침착하게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대표님들. 저는 2천만 만주족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주족은 한때 중국을 300년간 통치했던 민족입니다. 우리는 단군과 고구려의 후예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문화 말살의 결과입니다. 중국 대표단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만주어 교육은 금지되었고 전통 문화는 탄압받았습니다. 문화대혁명 때는 만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받았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정체성을 숨겨야만 합니다.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문서, 탄압받은 사람들의 증언, 사라져가는 만주어의 현실. 우리는 분리독립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지키고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원할 뿐입니다. 단군과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갈 권리를 원합니다. 15분간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대표들이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미국 대표 우리는 모든 소수민족의 문화적 권리를 지지합니다. EU 대표 문화 다양성은 인류의 자산입니다. 이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일본 대표 역사적으로 만주족과 깊은 관계가 있는 나라로서 우리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의 발언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최근 만주족과 한민족의 역사적 연관성을 재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단군과 고구려라는 공통의 뿌리를 가진 형제민족입니다. 우리는 만주족의 문화적 권리를 적극 지지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대표가 반박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56개 민족이 화합하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만주족도 당당한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많은 NGO 대표들이 다가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특히 한 티베트 활동가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날 밤 제네바의 호텔에서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했어. 뉴스에서 봤는데 당당하더구나. 이제 시작이에요. 갈 길이 멀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UN 인권이사회는
특별 보고관을 임명해 중국 내 만주족 상황을 조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죠. 제네바에서 돌아온 다음 주 서울은 예상치 못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동북아시아 역사 바로 알기 시민 집회가 열렸는데 놀랍게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는 만주족과 형제다. 역사의 진실을 밝혀라. 단일 민족 신화를 넘어서자. 단군과 고구려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주족 문제를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집회에 초청받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시민 여러분의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지만 사실은 한 뿌리였습니다. 단군 왕검과 고구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대 아래에서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스태프들이 할머니를 무대로 모셨습니다. 80대로 보이는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함경도 출신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여진족의 후손이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다. 하지만 살기 위해 조선족이 되었다고요. 60년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안도 그래요. 할아버지가 만주에서 오셨대요. 우리 족보에 보면 청나라 사람과 혼인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 모두 고구려의 후예였구나. 한국 사회 저변에 숨어있던 만주와의 연결고리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학들이 앞다투어 만주학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서울대 총장 우리는 동북아시아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만주학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단군과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공통의 역사를 연구할 것입니다. 연세대 만주어 강좌를 정규 과목으로 개설하겠습니다. 고려대 만주- 한국 교류사 연구센터를 만들겠습니다. 학계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한 달 만에 한국 만주학회가 창립되었고 저는 명예 고문으로 추대되었어요.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 진실 규명 특별법을 발의했죠. 이제는 불편한 진실도 마주할 때입니다.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인정할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단군과 고구려라는 공통의 뿌리를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입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의 이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집안의 만주 연결고리 찾기 운동이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안의 족보를 뒤지고 어르신들께 옛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죠. 우리 증조할머니가 평양 출신인데 피부가 하얗고 키가 크셨대요. 만주 피가 섞였을 거라고. 우리 본관이 왜 함경도일까 했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 모두 고구려인의 후예였네요. 방송국들도 관련 다큐멘터리를 경쟁적으로 제작했습니다. KBS는 숨겨진 핏줄 만주와 한국을, MBC는 우리 안의 만주족을 방영했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극우 단체들은 반발했어요. 순수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중국의 음모다. 하지만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오히려 확장된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한 대학생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주족과 연결되어 있고 단군과 고구려가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면 그건 우리가 더 크고 위대한 역사의 일부라는 뜻 아닌가요?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죠.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동북아시아 공동역사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한국, 일본, 몽골이 참여하고 중국도 초청할 예정이에요. 수연 씨가 자문위원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역사가 새롭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동북아시아 민족 정체성 재조명이라는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고 저는 기조 발표자로 초청받았어요.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하니 류혜진 교수님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수연 씨, 당신이 일으킨 파장이 학계를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에서 2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참가합니다. 3일간의 컨퍼런스는 그야말로 학문의 향연이었습니다. 첫날, 하버드 의대 유전학 연구팀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동북아시아 5만 명의 DNA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인, 만주족, 몽골인, 일본인 사이의 유전적 거리가 유럽의 이웃 국가들보다 가깝습니다. 스크린에 뜬 유전자 지도를 보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 가족이었던 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고구려 고분에서 추출한 고대 DNA와 현대 동북아시아인들의 DNA가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구려가 우리 모두의 공통 조상임을 시사합니다. 둘째 날은 언어학자들의 차례였습니다. MIT의 김성태 교수가 발표했죠. 만주어, 한국어, 몽골어, 일본어의 문법 구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들이 같은 조어에서 분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만주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예문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만주어 비야마 부게네 한국어 내 아버지 집 일본어 와타시노 치치노 이에 어순과 조사 사용법이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들 언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군 관련 어휘들입니다. 이는 단군 신화가 동북아시아 전체의 공통 유산임을 보여줍니다. 셋째 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5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저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을 정리해 발표했어요. 학문적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국경선으로 나뉘었을 뿐 본래 하나의 문화권이었습니다. 단군에서 시작해 고구려를 거쳐 이어진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입니다. 이유처럼 정치적 통합이 아니더라도 문화적 학술적 교류를 통해 우리의 공동 유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중국에서 온 학자 한 명이 일어났어요. 긴장했지만 그의 말은 의외였습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에서 왔습니다. 사실 중국 학계 내부에서도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군과 고구려가 우리 모두의 공통 유산이라는 것을요. 정치적 압력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뿐이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있었던 하버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민족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융합해왔음을 확인한다. 단군과 고구려라는 공통의 뿌리를 가진 우리는 이제 편협한 민족주의를 넘어서 우리의 공동 유산을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선언한다. 이 선언에는 한국, 일본, 몽골, 대만의 주요 대학들이 모두 서명했습니다. 중국 대학들은 공식 서명은 못했지만 개인 자격으로 많은 교수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뉴욕타임스는 일면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다. 기사는 이렇게 끝났어요. 한 젊은 여성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이 움직임은 이제 동북아시아 전체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21세기의 동북아시아는 더 이상 같은 곳이 아닐 것이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학문적 검증은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과제는 이제부터였죠. 어떻게 이 지식을 현실의 변화로 만들 것인가? 하버드 컨퍼런스 직후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인민일보는 서구 제국주의의 새로운 음모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CCTV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저를 민족 분열주의자로 규정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학술적 차원의 공격이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100명의 학자를 동원해 동북 공정 강화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만주족은 중화민족의 일부이며 별개의 민족이 아니다. 고구려와 발해도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단군은 신화일 뿐이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해외 학회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역효과를 낳았어요. 오히려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 커진 것이죠. BBC는 긴급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중국의 역사 전쟁, 사라지는 민족들이라는 제목으로 만주족뿐 아니라 티베트, 위구르, 몽골족의 문화 말살 정책을 다뤘어요.
프랑스 르몽드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중국의 과도한 반응은 오히려 그들이 숨기려는 진실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정작 중국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VPN을 통해 해외 정보를 접한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도 알 권리가 있다며 온라인 시위를 시작한 거예요. 웨이보와 도우인에는 정부가 삭제해도 계속 올라오는 게시물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진짜 역사를 배울 수 없는가? 만주족도 중국 국민이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라. 동북 공정은 학문이 아니라 정치다. 단군과 고구려는 우리 모두의 역사다. 특히 동북 삼성 지역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선양, 하얼빈, 창춘의 대학생들이 비밀리에 만주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 시작했죠. 한 중국인 유학생이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하얼빈 출신입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 집안도 만주족이었고 고구려의 후예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제사회의 비판도 불러왔습니다. EU 의회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의회는 만주족 문화보호법을 발의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은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역사 왜곡 중단을 요구하며 중국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궁지에 몰린 중국 정부는 결국 부분적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주족 문화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죠. 물론 제한적이었지만 처음으로 만주족 문제를 인정한 것이었어요. 이 소식에 전 세계 만주족들은 환호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변화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뉴욕의 작은 카페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모든 것을 시작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구나. 창밖을 보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며 지난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모님이었어요. 수연아, 방금 뉴스 봤어. 중국이 만주어 교육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구나. 네, 엄마. 작은 시작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예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꿈꿔왔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정체성, 역사, 그리고 미래였어요. 우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학술적 성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적 권리에 대한 승리입니다. 강연장은 꽉 찼습니다. 학생, 교수, 일반 시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만주족 대표들까지.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사는 수백만의 만주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군과 고구려의 후예임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도 이제 막제가 만주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우리의 언어를, 역사를, 문화를, 단군과 고구려의 정신을,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세요. 그해 겨울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계를 떠나 풀타임 활동가가 되기로 한 거예요. 국제만주족 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전 세계 만주족 문화 보존과 교육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였죠. 재단의 첫 프로젝트는 만주어 구술 역사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직 만주어를 기억하는 노인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6개월 만에 우리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15국에서 200명의 만주어 화자 발견, 1000시간의 구술 녹음, 5만 페이지의 문서 디지털화, 단군제사와 고구려 전통 의례 복원. 하지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60년 만에 만주어로 노래를 불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자에게 우리가 단군의 후예라는 진짜 역사를 들려줄 수 있게 됐어요.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초 유엔은 만주어를 긴급 보호가 필요한 언어로 지정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인정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2개 대학의 만주학과 설립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선양대학과 하얼빈대학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한과 감시가 있었지만 그래도 진전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저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민족과 만주족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밝히고 단군-고구려 정신을 되살린 공로로요. 시상식장에는 부모님도 참석하셨습니다. 훈장을 받는 순간 할아버지 생각에 또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아요. 시상식이 끝난 후 광화문 광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 개인의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 세계에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주족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민족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표현할 수 있는 세상. 단군과 고구려의 정신이 동북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세상.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불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우리는 계속됩니다. 영원히. 여러분, 지금까지 아이신기호로 수연 씨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한 젊은 유학생의 용기 있는 정체성 선언이 어떻게 전 세계 만주족의 문화 부흥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역사 인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보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역사 속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수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력, 그리고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말이죠. 잊혀져가는 만주족의 역사와 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며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